안녕하세요. 팰리스 요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학습, 지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고등 정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퇴되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치매란 이전까지 얻은 지적인 기능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매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력의 장애는 초기에 단기 기억력의 감퇴가 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 기억력의 감퇴도 동반합니다. 기억력 장애는 모든 치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어장애는 기억력의 감퇴와 마찬가지로 초기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올바른 단어의 명칭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에는 매우 특징적인 증상의 하나입니다. 초기의 치매 환자는 대개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고 명칭을 모르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일종의 착오증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실어증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며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자발적인 언어의 표현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시공간 능력 장애로 환자가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안에서 방이나 화장실 등을 찾아가지 못하는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행 능력 장애는 감각 및 운동기관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 있는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초기의 환자는 구두끈을 매지 못한다든가 하는 증상에서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수순을 밟아야 되는 일들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단순한 일에서조차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 및 인격의 변화입니다. 배회, 수면장애, 불안으로부터 망상이나 환각이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의 장애이며 의심증,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는 일, 심한 충동적 행동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환자가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수면 주기가 뒤바뀌어 야간에 선망 증세를 보이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서서히 진행되는 인격의 변화로서 자기중심적 태도, 은둔, 외부에 대한 관심의 저하나 에너지의 감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우울증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력 장애는 치매의 중기 이후에 두드러지며 일상생활의 관리는 물론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며 때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재산권 등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와 함께하기입니다. 먼저 의생활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혼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생각과 행동에 있어 어긋나게 되면 입고 있는 옷의 단추나 실밥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뜯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상복 또한 환자가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똑딱 단추나 손발을 쉽게 뺄 수 있는 옷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르게 입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셔츠가 조금 나와 있어도 괜찮다던지 옷을 앞뒤로 바꿔 입었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행위 자체를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옷이 뒤집혔네요 라든가 옷을 거꾸로 입으셨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올바르게 입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잠옷은 흡수성이 뛰어나고 튼튼한 것이 좋습니다. 소매뿌리 등은 느슨하고 편한 상태가 좋으며 배설이나 기저귀 갈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추나 재봉선에 의해 욕창이 생길 염려가 있는 의복은 입히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의 취향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선택하여 옷을 갈아입힐 때에도 기분 좋게 응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옷을 입히고 나서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드리는 표현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배설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화장실로 유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배설하는 시간을 습관화하게 되면 배설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의 위치는 가능한 한 방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색깔 테이프로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기에 앉아서도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손잡이를 다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 안에 둔 방향제나 청소도구 등은 다른 곳으로 치워야 합니다. 소독약이나 방향제를 마시거나 청소도구를 변기 속에 집어넣어 변기가 막히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목욕탕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 앉으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의자를 사용하여 환자의 적응이 쉬워지고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바닥이 타일일 경우 미끄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트를 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욕을 할 때 할 일이 많거나 약속이 있을 경우 심적인 부담이 되어 허둥지둥하게 되고 환자 또한 목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욕 시간을 충분히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 억지로 욕실에서 입고 있는 옷을 벗기려고 하면 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상시 지내던 방에서 옷을 벗겨주도록 하며 천천히 차분하게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난 후 환자와 함께 욕실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음식물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식사 이후 대부분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드시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오늘 반찬은 어떤지, 맛이 어떠신지 하는 등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노인의 경우 대변이나 단백질 등 이물질을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변 후 반드시 화장실에 따라가서 즉시 물로 흘려보내야 하며 만일 이물질을 삼켰을 경우에는 입을 크게 벌려 토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로 수분 부족은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혈액의 농도를 높여 뇌혈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의 활력과 생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을 드릴 땐 식사와 다음 식사 사이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부를 때 간식을 주게 되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놓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출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무조건 바깥 출입을 막을 순 없기에 왜 배회하려 하는지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으며 아울러 가벼운 스포츠 등을 하게끔 하여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도록 하고 함께 외출을 함으로써 나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함께 산책을 나갔을 경우엔 가까운 파출소에 들러 경찰에게 환자의 얼굴이나 모습 등을 익히게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환자 혼자 외출하게 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와 함께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혼자 외출하였을 경우에는 나갈 때의 옷차림을 기억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발 등에도 색테이프를 감는다든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고 당뇨병을 잘 조절해야 하며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과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살며 많이 웃고 밝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을 시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는 노후, 정성을 다하는 손길, 펠리스 요양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